정부가 동해안 산불 복구 계획을 확정했지만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시와 원주시, 춘천시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노동자 단체들이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과 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강릉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첫 공영버스가 원주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시군의 버스 공영제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 복구 계획이 확정돼 피해 복구비 1,853억 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현실적인 복구가 어렵다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정계순 씨.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살던 집과 비닐하우스까지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금은 1,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국민성금에서 3천만 원, 도지원금 2천만 원, 주택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집을 다 짓기 전까지 임시조립주택도 지원됩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조건의 거주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그냥 그건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하지도 못하고 우선 조금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수백 대의 차량이 타버린 속초의 한 폐차장.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지만 국민성금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세금 납부 유예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7억 원에 달하는 피해 신고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의 생업 재개를 위해서 벽시와 육묘를 공급하고 농기계 755대를 지원한다지만 농사일을 재개하기가 막막합니다. 그전에는 그 비용을 많이 들여 장만했지만 이제는 그전만치는 갖추지 못하고 대충 급한 것만 해가지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청 협의회가 투입하기로 한 비용은 1,853억 원.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복구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망상 캠핑 리조트 복구 사업도 대략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해시가 마련한 복구 계획이 정부의 지원 방안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망상 캠핑 리조트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351억 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억 원을 깎은 341억 원을 복구비로 확정했습니다. 절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25%씩 부담합니다. 요구액이 깎인 부분은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같은 내부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건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반면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23억 원을 요청했는데 40억 원이 반영되고 도로 블럭의 경우도 19억 원을 요청했는데 22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50%에 머물러 다소 아쉽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증액 지원돼서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리조트의 경관을 좌우하는 조경 역시 동해시의 바람대로 큰 나무 식재로 반영됐습니다. 조속한 경관 회복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02년에 만든 리조트를 이번에 다시 조성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내진 설계를 반영하는 등 시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객실 수도 종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특화시키거나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인데 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는 원주를 비롯해 모두 10곳입니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현재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추진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혁신도시를 특화시킬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올해 말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벌써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에서 혁신도시 유치 포럼이 열려 여론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릉시 의회가 마련한 포럼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9개의 시군이 강릉이 가진 혁신도시2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갖는 좋은 순기능의 그런 장점들을 골고루 나눠 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다며 강릉 유치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강릉 유치를 위한 영동 지역 시군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초강력 개발권에 대한 것, 국도 발전 추계에 대한 것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연계를 해 주셔야 되고 강릉만 혁신도시 가져야 된다고 당위성 아무리 외쳐봤자 옆을 보지 않으면 공연불에 그치고 맙니다. 원주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해 지금의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며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시는 전문 연구기관의 조언을 받아 물밑 준비를 진행하는 등 도내 혁신도시 유치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과 피해액이 2,832헥타르에 23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43곳 23.5헥타르에 41억 원을 긴급 투입해 6월 말까지 산지 사방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401억 원을 들여 주택지와 도로변의 경관 조림을 하고 250억 원을 투입해 긴급 벌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항구복구는 내년부터 산불 위험 지역에 내화 수종을 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과 산지 사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재난 폐기물이 29만 8천여 톤에 달하고 처리 비용은 285억 원이 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지금까지 재난 폐기물 가운데 25,686톤을 처리했으며 철거 동의를 끝낸 강릉시와 동해시는 오는 6월까지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속초와 고성은 철거 동의를 받은 시설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강릉 지역 노동자 단체들이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이나 조례 제정을 못한 관계기관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주업체, 외주차량, 외주자재 사용 및 투입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강릉건설기계연합회 등 5개 단체는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현장에서 지역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자재와 운반도 타 지역에서 참여해 지역업체와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다며 시공회사와 관계기관을 비판했습니다. 동해 삼척에 위치한 쌍용 자원에서 사석 골재를 서울 동해 외지 건설 기계가 운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강릉 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릉 지역 5개 단체는 지역업체와 건설기계 사용 보장 등 6개 요구사항이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업체, 건설기계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비는 3분의 2는 강릉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3분의 2는 동해 삼척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도 없이 인허가를 내준 강릉시의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안을 찍기 전에 자기네들 먼저 그걸 찍고 난 다음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에코파고 바로 협약서 직위 날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의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 사업자 측과 상생 협약 체결을 빨리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업체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 조례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착공 1년이 넘도록 지역 상생 협약 체결을 못한 강릉시와는 달리 삼척시와 동해시는 착공 1년 전이나 착공 후 반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첫 공영버스인 원주 누리버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민과 운수회사, 지자체 간 논의의 결과물로 주변 지역 버스 공영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연보라색 버스 7대. 마을 세상을 누비다란 목표로 출범한 원주시 공영버스인 누리버스입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자 주민을 실은 15인승 버스들이 줄을 지어 문막 일대를 운행하는 3호선 노선을 달립니다. 시장이나 시내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읍사무소까지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좋죠. 촌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자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폐지 노선에 버스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문막읍과 흥원면 행정복지센터 두 곳을 기점으로 귀래면과 무실동 등 도심 외곽 지역 12개 노선에 하루 78번 정도 운행됩니다. 성인 요금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입니다. 환승은 한 번만 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1시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올 하반기 차량 2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민 수요에 따라 공영버스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지금 문막 흥업 이 지역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교통 불편이 겪고 있다면은 저희는 추가로다가 더 버스를 구매해서 버스 한 대당 버스기사 3명씩 운전 공무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년 보장은 물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안전 운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홍천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타고 내리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타시고 내리게끔 안전하게. 이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까지 주민과 운수회사, 지자체 사이 9개월여 동안의 논의와 타협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 원주에서 시작된 버스 공영제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경포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관리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또 반려돼 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지연되고 생태 우수지역 보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용도 지역 변경 등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또 반려되면서 올해 상반기 늦어도 9월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강릉의 한 애견 분양가게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애견 분양가게 주인에게 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포항 삼척 간 동해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주변 전선이 끊어져 근덕면과 원덕읍 일대 전기 공급이 중단돼 30분 정도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